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플러스 강남센터장 조정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은 드림플러스의 개방형 혁신하고 컴퍼니 빌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커넥팅 드림스라는 말은 꿈을 잇는다는 의미를 가진 드림플러스의 슬로건입니다. 커넥티비티라는 의미를 가진 그 슬로건인데요. 하나생명 드림플러스는 연결을 기반으로 보다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고 그리고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드림플러스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물리적 거점이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드림플러스는 그 금융회사 중심의 물리적 거점하고 공유 오피스와 해외 여러 가지 거점들을 만드는 일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은 엑셀러레이터의 장점과 투자자로서의 장점과 그리고 공유 오피스가 가진 장점들을 한꺼번에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 모델들을 고민을 했고 그게 지금까지 저희의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드림플러스는 창업 생태계라는 것들을 디벨롭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CSR 느낌을 갖고 있는 행사들도 진행을 했고요. 그게 그 인턴십이라던가 아니면 청년들의 창취업을 지원하는 형태의 내용들로 드러나기도 했고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엑셀러레이터처럼 스타트업들을 지원을 하고 육성하는 업무들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투자적 재원들을 기반으로 해서 VC 같은 역할들을 했고요. 저희가 소속되어져 있는 대규모 기업 집단이라는 장점들을 이용하여 사업 협력들을 같이 도모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과거 4년 동안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조금 다른 차원의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은 그거였습니다. 지금까지 드림플러스가 다양한 형태 활동들을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활동들을 톱파봤을 때 우리가 잘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의 고민들에 대해서 내린 해답들을 공유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솔루션은 이런 겁니다. 다른 대기업들도 비슷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상업 생태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클리셰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그 오픈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의 이네이블러가 되겠다는 게 사실 저희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생태계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에 대한 고민들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그 창업 이후에 회사들을 키우고 그 이후에 그 비즈니스들을 실제로 수행하면서 수익들을 내고 또는 마지막에 엑시까지 고민하고 있는 그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적인 것들을 다 포괄하는 내용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창업 초기에는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조직들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창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지원해 주는 것들도 필요를 할 거고 창업한 이후에 초기 투자를 하고 캐피탈 인젝션을 해줄 수 있는 기관들도 필요를 할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궤도에 돌았을 때 매출을 일으켜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거나 혹은 아니면 그들의 사업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역시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초기 창업가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입니다. 사실은 이 지원 형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중이긴 한데요.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들은 기존에 있었던 대기업들의 CSR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인재 육성이었고 그 인재 육성에서 그 고민하고 있던 인재라는 거에 대한 개념들을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까지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게 저희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그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정책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 또 다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학교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들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그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들을 할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특정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거에 예로는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하나는 블록체인에 관한 내용들이고 하나는 사이버 보안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블록체인이나 사이버 보안 관련된 커뮤니티들을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 역시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교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학교 기반의 다양한 형태의 창업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업들이 거기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는 아마 초기부터 실제로 회사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같이 붙어서 같이 고민하는 역할들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나 버클리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창업 생태계처럼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도 그런 창업 생태계들을 만드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앞장에 설명드린 특정 영역에 대한 커뮤니티와 지금 말씀드린 학교에 대한 커뮤니티들에 대한 고민들은 저희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이랑 엑셀러레이터랑 그다음에 창업 생태계를 동시에 고민하는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진행했었던 업무들을 조금 더 체계화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초기 스타트업들을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고 사업 협력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오픈 이노베이션의 핵심이라고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익숙하고 충분히 이해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드림 플러스만의 하나만의 다른 방법들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략적 투자라는 것들을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투자라는 것들은 다양한 형태의 정의가 내려질 수가 있는데 저희의 전략 투자는 구간여라는 컨셉을 가지고 개념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본인의 힘으로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되게 좋은 VC들의 힘으로 또는 사업 협력을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의 힘으로 디벨롭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은 뭐 알아서 열심히 잘들 하시니까 저희 관심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의 관심 대상은 실제로 캐피탈 인젝션이라는 부분들이 스트레스가 되는 다양한 형태의 스타트업들을 그런 고민들 없이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좀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여 효율적인 결과물들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부터 저희들이 붙어서 선택되어진 스타트업들에 대해서는 중간에 있는 확장이라던가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그리고 마지막에 재무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하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던 록시드래프라는 스타트업과의 협업 사례인데요. 기본적으로 신뢰라는 것들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이 서진 않지만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랑 협업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조직의 안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에 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대기업 입장에서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카운터파트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그 의문이 드는 건 또 사실이고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대기업들이 안정적인 조직인가에 대한 의문들은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 그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들이 매우 느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약간 좌우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조직 간의 신뢰라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통상 VC들이 얼리와 그로스와 레이트 단계를 따로따로 가져가는 것들을 대기업들은 리소스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저희의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얼리 스테이지부터 시작해서 그로스 스테이지, 레이 스테이지까지 장기간 가져간다고 하면 중간중간에 게이트웨이들이 생길 것이고 그 게이트웨이를 통과한 스타트업들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가설입니다. 현재는 되게 극소수의 스타트업들만 저희들은 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들의 사업 모델에 동의를 하거나 저희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조금 다른 형태의 방법들을 그 스타트업 씬에 그리고 이쪽 그 공간에 저희들이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작은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의 본업과 연관되어져 있는 건데 뭐 대부분 그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전략적 투자에 대한 또 다른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투자가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의 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원천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 후자는 저희들의 본업과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설적으로 전략적 투자가 기존에 있었던 재무적 투자보다 훨씬 재무적 성과가 높을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시장에서 저희들이 수치로 그리고 결과물로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저희들의 재무적 성과들을 조금씩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약간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히 특정한 조직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표상에 저희에 있는 제목처럼 사실은 저희는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컴퍼니 빌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사실은 꼭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기업 입장에서 파트너라는 것들은 대부분 역사적으로 벤더였고, 저것도 사실은 그 이전에는 콜라보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협업이라는 표현들도 쓰기도 했지만, 사실은 대기업 입장에서 파트너라는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방식, 근데 효율이라는 거 안에는 포함되어져 있는 컨셉은 하나는 비용이고 하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협업이라는 것들이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성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상호간의 신뢰 그리고 상호간의 이익이 동일하게 크지 않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일단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컴퍼니인 컴퍼니 전략인데, 그 컴퍼니인 컴퍼니 전략이라는 것들을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는 게 저희의 커다란 전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퍼니인 컴퍼니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스타트업처럼 동일하게 초기에 비즈니스 디벨롭이 되고 캐피탈 인젝션이 되고, 그 이후에 발전 역량에 따라서 회사가 추가적으로 자원을 투자를 하고 외부 리소스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결국에는 재무적 성과나 비즈니스적 성과들을 얻어가려고 하는 과정인데, 제가 앞에 설명했었던 스타트업과의 관련된 내용들도 저런 커다란 전략화에서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저희들이 단순히 시대적인 흐름 혹은 유행 혹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좀 패션 같은 느낌으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 비즈니스 밑바닥부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는 역할 안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라는 곳에서 고민을 했었던, 사실은 컴퍼니인 컴퍼니의 예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캐럿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건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캐럿은 업태상으로 보면은 손해보험업입니다. 그 앞에 온라인 전용 또는 디지털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결국에는 손해보험사입니다. 손해보험사란 얘기는 뭐냐면 라이센스가 필요하고 그 카운터파트인 감독당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고 하면 대규모의 전산 인프라가 필요하기도 하고 자본금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는 저 캐럿을 고민을 할 때 단순히 채널로 고민을 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상품을 팔기 위해서 고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사업 보고서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캐럿의 대주주는 다양한 형태의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서로 협업이 잘 안 된다고 일컬어지고 있는 대기업들로 지분이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알투스나 스틱 같은 VC나 PE들 역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려고 하는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또는 대기업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컴퍼니인 컴퍼니 그리고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전략하에서 스타트업씬과의 협업 역시 같은 방식으로 드림플러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어떻게 보면
브로셔나 팜플릿 또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지도 모르겠는데 내년 이맘때쯤 컴업이라는 행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저희가 다시 여기에 초대받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 서는 사람은 꼭 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드림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의미 있고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걸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의 시작은 사실은 CSR과 공간이었는데 그 시작이라는 게 연결이라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저의 이야기를 더 주저리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랑 같이 시작을 같이 했던 드림 플러스에 같이 있었던 스타트업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발표는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시는 걸로 저희의 발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스루가 그냥 사람이라고 한다면 드림플러스는 이제 첫 자취방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어떤 세상에 이제 던져지는데 우리를 좀 따뜻하게 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내 집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앞으로 더 커지고 더 성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우리를 품어줄 수 있는 첫 자취방이다라고 좀 비유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뭐 개인 사무실 간다고 하더라도 돌아봤을 때 처음에 내가 있었던 자취방 같은 느낌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어파이는 드림플러스에서 사실 탄생했고요. 이곳에서 많은 팀원들을 사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또 많은 기회들을 얻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연, 행운 그런 것들을 이곳에서 만났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의미 있고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설립을 하고 거의 직후에 6개월 정도를 드림플러스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많은 추억이 남아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차원의 고민이나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드림플러스한테 연락을 드리면 잘 도와주셔서 뭔가 늘 많은 도움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캠핑을 다니는데요. 캠핑을 가면 그 풀들이 많이 올라오는 땅이 있고 올라오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올라오는 땅들은 대체적으로 기름지고 수분이 많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풀들이 많이 자라요. 저희에게 드림 플러스는 되게 좋은 토양인 것 같고요. 여기서 구성원들의 만족도도 높고 저희도 생활 편의나 이런 것들도 높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저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 주시는 곳이 아닌가. 네, 감사합니다.